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상속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어느 정도 재산이 되어야 상속세를 내는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상속세 신고를 그럼 언제 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가 돌아가신 날이죠. 날로부터 그 달이 속한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돌아가시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그러면은 뭐 4월인가요? 그럼 4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 돌아가신 분이나 그 상속인들이 다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이게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3개월 더 연장해주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6개월이 긴 것 같아도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해야 돼요.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채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형제가 뭐 없다면 모르겠지만, 또 부모가 없다 모르겠지만 상속인이 몇 명 되다 보면 또 사전증여 재산이 또 얼마가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의 숨겨진 재산도 찾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재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야 될지 협의도 해야 돼요. 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이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길어지죠.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다툼이 있으면 못 끝나요. 예. 그래도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6개월 내에 신고하면 혜택이 있어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내가 100만 원 낸다 그러면 3만 원을 이제 그 공제 받는 건데, 100만 원 내는 경우는 보통 없잖아요. 1억이면 3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죠. 네.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가산세를 내요. 그러니까 아예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아예 신고 안 할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경우, 아예 재산이 없으면 뭐 신고 안 하셔도 되겠지만, 세금 낼 일이 없다면. 근데 애매한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신고를 안 하시면 그 자체로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그 단순 무신고, 부정 무신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댓글에다가 저기 올려놓을 텐데, 그냥 무신고면 20%, 부정으로 무신고하게 되면 40%, 그러니까 잘못하면 40%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 그거는 10%, 부정하게 뭐 서류를 위조했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서류를 내 가지고 하는 경우에 40%. 그러니까 조금 신고한 거에 대해서도 그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소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으로 이제 어떻게 상속을 나눌지,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 상속 공제가 여러 공제가 있는데 그 공제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 근데 어차피 그 세무서에서 바로 접어줄 거기 때문에 내가 틀리게 적용해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탓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재산의 평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비상장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토지 건물, 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땅이나 토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기준시가로 하는 거와 시가로 하는 거의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평가액은 일단은 신고한 사람은 적게 신고하고 싶을 거고, 과세와 관청은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외가 되는데, 그 외에는 뭐 신고를 안 하면 20%, 40%, 과소신고하면 10%, 40% 이렇게 가산세를 물리게 돼요.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는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세무서에도 하는데, 이 신고할 때 이게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사전 증여 받은 거, 추정 상속, 그 다음에 재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제받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죠? 배우, 공제 중에 이렇게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장례비, 공과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쉽진 않겠죠. 왜냐면은 뭐 이런 상속세 신고를 평생 한두 번 해볼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재산분할 협의예요. 재산분할 협의를 6개월 내에 하고 신고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일단 해놓고 또 바꾸자,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세 사람이 있어서 재산을 뭐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로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죠. 현금은 누가 가져가고 부동산은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나누고 마음이 안 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재산을 뭐 큰아들 명의로 했다가 큰아들이 팔아서 나눠준다,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팔 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재산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 큰 아들 명의로 하는 거로 정리했다가 이걸 팔아서 돈을 줬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주는 게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큰아들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해서 매도를 하고 매도 대금을 가지고 나눠야지, 한 번 더 걸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이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 협의를 해야 돼요.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또 세무서에다가 연기 신청을 하면 되지만, 연기 신청도 안 하고 6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안 되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상속은 6개월입니다. 증여는 3개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자가 어떤 사정으로 못했어, 뭐 이렇게 기간 6개월 못 지켰다, 이거는 세무서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일단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이, 돈이 들더라도 또 이 세무사 비용이나 이런 신고 비용도 나중에 비용 공제를 받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신속하게. 근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형제들 간에, 상속인들 간에 불화 없이 재산을 잘 정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신고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나 팁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